미래를 보는 장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골드 시세 분출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을 한번 이전을 해서 지금 영상 자체가 약간 에코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번 주 안으로 최대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금 시장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나오기 한 이틀 전에 이제 조만간 코스닥의 이제 저항 라인에 부딪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선물 지수 역시 조정이 발생될 때 이제부터는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선을 반드시 설정을 하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만 수익을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골드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요일 영상으로만 계속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번 전체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저는 일단 대북 리스크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란이 이제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나온 그 타이틀만 조금 보자면 일단 이란이 핵 합의를 사실상 탈퇴를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먼저 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복귀할 생각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제재 철회할 가능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란이 공격을 하게 되면 정말로 완전하게 막다하게 응징한다. 그리고 52곳에 이미 좌표를 설정해뒀다. 그래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좀 예고를 했는데요. 또 이란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재보복하면 이스라엘 도시를 가루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이제 끌어들이는 형세로 좀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라크에서 일단 빠져주는 게 이라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의회에서는 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이라크에서 철수를 하려면 이라크가 기지 비용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라크까지 제재를 하겠다. 그래서 이라크까지 조금 애매하게 같이 이제 끼어드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체로 이게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로 일단 가고는 있거든요. 이 문제가 뭐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쉽게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주식 시장이든 뭐 기금속 시장이건 다 이렇게 지정학적 문제, 이 문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차트를 바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골드 주봉 차트이고요. 일단 전체 고점 대비 하락에서 반등이 61.8%, 기가 막히게 그 라인을 찍고 윗꼬리가 지금 달린 모습입니다. 일봉에서 좀 자세히 볼게요. 일봉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좀 크게 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골드가 올라가는 이 재료 자체가 쉽게 죽을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저항을 맞더라도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작년 기준이죠. 2019년까지는 웬만해서 실물 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준비를 다 끝내는 게 좋다. 이렇게 권장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실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의 뭐 골드 흐름을 계속 쭉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존대로 그냥 분할로 계속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 갑자기 뭐 비중을 크게 실는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나중에 대응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골드 파동은 여기서부터 이제 5파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지금 나온 이 파동이 이제 좀 그 강도와 크기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뭐 스탠다드
충격 파동으로 나오게 된다면 뭐 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조정은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 조정 파동이라는 것 자체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고 이제 나오는 모양을 보고 그 파동 구조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스탠다드 충격 파동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이 파동 자체가 연장 파동으로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는 1파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미. 2파, 그리고 3파가 연장 파동이다. 그러면 3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점을 뚫으러 가겠죠. 이 고점을 뚫으러 간다는 얘기는 중동 정세가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간다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사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3파가 연장으로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5파동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또 다시 고점을 올리는 이쪽 방향으로 이런 형식의 큰 5파동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아니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상승을 만들고 조정이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 차트가 지금 먼저 움직였거든요. 일단 변동성은 은 차트가 더 높기 때문에 은 차트의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이 정상이지만 일단 큰 흐름 자체는 이제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금 차트가 먼저 움직였죠. 금 차트가 먼저 움직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 차트가 먼저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 차트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완료가 되면 은 차트도 함께 따라갈 예정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고점을 넘기러 가는 파동이 이제 나오겠죠. 그 뒤에서. 그리고 은 차트도 지금 짧게 여기서 단기적으로 5파동이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눌림이 있더라도 다시 아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동이 연장 파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면 마찬가지로 금 차트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3파가 연장이 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고점을 높이느냐 아니면 여기서 5파동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조정 이후에 다시 좀 더 크게 올라가는 형태로 고점을 올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최근 1단계 무역 합의가 이제 거의 완료가 됐고, 뭐 1월달 안으로 서명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대북 지정학적 리스크밖에 제가 없다고 기존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란이 추가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북한이었는데, 지금 이란 문제가 여기에 추가가 된 거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2개 이상이 겹치게 되면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영향력이 막대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이제 아직 끝난 것도 아니죠. 지금 이 이슈가. 근데 이제 북한 이슈도 아마 빠르면 이번 달 아니면 2월 달 안으로 이 이슈도 같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자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2개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외로 충격이 좀 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 그리고 북한과 이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 이란한테 무기를 또 밀매를 하는 그런 관계이고, 북한과 이란 간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이 2개의 리스크가 시장에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금 차트가 결과적으로 좀 더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속도보다는 좀 더 빨리 2012년의 고점을 돌파할 그런 가능성도 좀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올해 계속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020년 제가 시장 절대로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로 시장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술적으로 냉정하게 접근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수익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고 어쨌든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서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 초반부터 시장에서 정말 많이 손실을 입으시면 굉장히 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에도 전체 공개로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지금 61.8% 라인에 정확히 이제 스탑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이 이후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뭐 단봉이 만들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여기에 올라선다. 1588달러. 이 위를 뚫고 올라오는, 종가상 뚫고 올라오는 캔들이 나오고 거기를 또 지지하는 캔들의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금 차트는 이대로 죽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라인까지, 최소 이 라인까지는 또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물 상태만 보더라도 이 매물대 영역 있잖아요. 일단 여기에 쌓인 이 매물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더라도 전고점을 바로 돌파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여기서 또 같이 비슷한 형태의 박스를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뒤에 뭐 전고점을 돌파하든지 뭐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 뭐 실물을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물이 아니라 뭐 ETF 같은 그런 종이 자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트레이딩이 돼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수익도 확보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골드 차트는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파동이 5파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5파동이 아직 끝나진 않았거든요. 끝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뭐 끝났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5파동을 만든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향후 더 큰 상승이 나올 그런 세팅이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금 차트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우상향이니까 분할로 그냥 꾸준히 접근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설명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제 지금 이란 이슈도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 추가로 분명히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뭐 사람들은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2017년 이때 이제 막 등장하다가 트럼프가 2018년에 들어오면서 뭐 북미 간에 뭐 회담도 진행을 하면서 이 리스크를 잠깐 수면 밑으로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북한 리스크를 묶어놨습니다. 트럼프가 묶어놨는데 이게 지금 이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거죠. 수면 위로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면 위로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다시 2017년 말처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역시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 북한 내부적인 그 상황도 보면은 무언가 뭐 항쟁을 준비하기 위한 뭐 그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문제도 그렇고 이란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러가 또 개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유엔 안보리에서 많이 부딪힐 겁니다. 이 부분도 아마 미중 무역 협상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 간단히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런 이란 문제, 그 외에 뭐 북한도 이제 추가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언급해 드렸고, 그리고 일단 골드 차트,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지금 골드 차트가 방향을 완전히 이제 잡았기 때문에
중장기 방향이 잡힌 겁니다.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발생이 돼서 또 내려올 수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중장기 방향은 이미 잡힌 겁니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 10년물 채권 있잖아요. 미국 10년물 채권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저번 주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에도 이 단기적으로 내려왔던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시켜놨습니다. 금요일장에. 그리고 오늘 또 살짝 갭 상승해서 도지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금도 움직인다면 채권도 당연히 움직이겠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채권도 이쪽으로 만약에 움직인다. 상방으로 만약에 움직인다. 그렇게 될 경우 채권과 금 시장에 수급이 동시에 발생이 되면 이건 또 당연히 주식시장에 좀 안 좋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그 조정이 단기 조정이 아니라 약간 복잡하게 조금 더 연장이 돼서 진행될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보면. 그리고 이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채권도 이 가격을 만약에 넘는다. 그러면 지금 8월 달부터 이머징 마켓 기준으로 해서 8월 말부터 해서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고점이 나왔을 때가 8월 말이거든요. 8월 말부터 지금 이제 큰 반등이 나왔잖아요. 주식시장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채권 시장은 기간 조정을 했습니다. 기간 조정을.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트라이앵글로 나왔거든요. 트라이앵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앵글이 나왔다는 뜻은 위로 한번 고점을 더 올려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뜻인데 이거는 조금 두고 보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이 고점을 넘기는 파동이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20년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변동성 장세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대응을 하셔야만 주식시장에서 또 단기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구장창 들고 있는 장세가 아닙니다. 트레이딩이 반드시 필요한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잘 대응하셔야만 조정이 이제 더 진행이 되더라도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다. 그 점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요일날 좀 더 자세한 내용과 함께 그 외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설명해 드려야 할 또 다른 이슈들이 있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 말고도 여러 또 금융적인 측면에서 또 전달을 해 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수요일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